오늘 이 자리에서 지나간 일보다 저는 되게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차 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있었고 최근에 약간 그 우려는 좀 덜해졌지만은 아직까지 실존하는 위협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직무대행께서는 만약에 어떤 이런 지시, 그러니까 그 통신과 언론을 장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속 시원히 말씀 주십시오. 그 역시도 가정적인 아니 가정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군에서도 보면은 군 지휘관들이 하나하나 본인이 어떤 판단했다 보니까 선관위에 그 투입됐던 그 병력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는 가라고 지시 내리고 밑에 있는 현장 출동했던 병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좀 다른 판단을 했고 이거는 직무대행께서 만약에 통신을 차단해라 아니면은 언론에 대해 적극적인 검열 조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온다 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공직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합니다 지금.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일방적으로 결정 내릴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통신 결정을 해도 예. 간부들이랑 논의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간부들은 당연히 장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통신을 장악해라.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뭐 핸드폰 통화를 뭐 새벽에는 못하게 차단해라. 뭐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이행하시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뭐 다시 답변 드리지만은 예. 가정적인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괜히 그러한 답변을 드리는 게 예.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 뭐 드리겠습니다. 법률가 출신이시니까 또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은 기관의 장 입장에서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잘 알지만 원래 김태규 우리 부위원장님 원래 사실 지금 권익위 하시고 또 이제 방통위를 하시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역할이 공수처장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추상같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가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고요. 저는 이건 의원 개인으로서의 바람 또는 아마 국민들로서의 바람은요. 만약에 그런 이상한 명령이 내려온다. 통신이라는 건요. 지금 주식시장도 떨어지고 지금 환율도 올라오고 이러는데요. 대한민국에서 통신이 만약에 계엄에 의해서 차단되는 상황, 그래서 정보 유통이 막히는 상황, 그게 되면요. 산업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국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판단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부당한 명령이나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요. 직을 걸고 막아주십시오라는 것이 본위원의 주문입니다. 예, 더 이상 곤란하게는 해드리지 않겠지만 꼭 그런 상황이 오면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장님, 예. 그 해당 계엄 당일에 그 선관위가 하나의 공격 대상이 됐다는 것은 또는 계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인지하셨죠? 기사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선관위랑 원래 그 방통위는 바로 옆에 있는 기관 아닙니까? 과천에서? 선관위는 별도 단독 청사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바로 옆에 있죠. 예,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입구가 원래 그 방통위가 더 앞쪽에 있죠. 선관위는 저 뒤쪽에 있죠, 건물이. 그 완전히 다른 청사입니다. 선관위는. 근데 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했다 그러면 사실 방통위에 거의 한 200~300m 거리로 지금 계엄군이 주둔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그 상황을 인지하셨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선관위나 이런 쪽에 계엄군이 투입된 걸 기사 보고 알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방통위에는 뭐 당직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인지한 사람이 전혀 없었고 청사 관리하는 사람들도 연락을 주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저는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예, 이것도 굉장히 신기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엄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럼 언론 보도 상황에서 선관위가 물론 초기부터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우선 청사의 안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근데 청사 관리하는 부분은 행안부 청사 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뭐 따로 계엄 상황이 됐는데 우리 청사는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 일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파악하는 절차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했습니까? 사실 저는 그때 그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네. 제가 그냥 저 카톡으로 보고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님 계엄 그러면 예. 우리 직무대행님 이거 언제 파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사실 정말 저도 그 두 청사 다 왔다 갔다 해봤지만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천사 아시겠지만 입구가 완전 다르고요. 예. 한참 저 앞쪽으로 가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저희 동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뭐 200~300m처럼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요. 뭐 적어도 한 1km 이상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거리가 뭐 서로 좀 1km 까지는 아닙니다, 달라서 그렇죠. 예. 달라서 그리고 그리고 뭐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어떤 징후나 아니면은 이 이상점을 느끼지 못했고 아마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은 비상연락관이 막 저한테 바로 연락을 취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선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선포되면 입법부를 제외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당한 권한을 제약하는 그런 것이 계엄 포고령에 들어가 있고 원래 계엄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직무대행으로서 행정부의 한 기관을 지금 책임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능동적으로 파악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래서 기상비핵관 보고 계속 그 상황을 보라고 했고 그 기상비핵관도 뭐 상황을 보고 자기가 뭐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처리를 했을 거고요. 근데 뭐 현장에 처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심정적으로는 제가 뭐 나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논의는 했었는데 근데 오히려 뭐 현장에 나가 본들 결국에는 보도 이외에는 딸리 어떤 소식을 저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좀 우리 생각보다 좀 특이한 분이라 가지고 선관위를 장악하러 나선 거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과 통신을 장악하고자 하는 기도가 계엄군에 먼저 있는 게 정상인데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사에 아주 근접하게 군이 접근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떤 보고가 올라오든지 간에 굉장히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